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두 번째에서는요, 기분을 얘기했어요. feeling을 얘기했어요. 그래서 이 feeling에 대한 것은 뭐 뻔히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discourteous manner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겠고, 또 하나 클루가 되는 부분이요. 그렇죠. against를 강조드렸었죠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discourteous라는 단어를 놓쳤다 그러면은 against our policy가 키포인트가 됩니다. 그래서 정답 갈 수 있는 것은 2번이죠. He's disappointed with their behavior. 이게 적절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가서는요. 바로 5월 10일 얘기가 있었는데 5월 10, 5월 11일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잘 비교를 해보는 부분까지 제가 강조드렸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게 되겠어요? 그렇죠. 여기서는 지금 C번에 He's going to talk about some of the employees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. 이 날짜가 앞에 메모 맨 앞쪽에 있는 것,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tomorrow 있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paraphrasing 돼서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잘 놓치세요. 그래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 저희가 이제 끝냈습니다. 이제 vocab puzzle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네, 오늘의 vocab puzzle. 지금 마지막 부분에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단어는 description의 n으로 끝난 이 부분과 지금 연결이 돼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앞에 제가 철자를 말씀드리면은 I가 들어가요. I. 네, 그래서 IN까지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신 건데요. 자,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무역을 한다, 뭐 이런 경우로 생각해보면 교역이라고 해야 되겠죠. 그럴 경우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. 바로 우리가 흔히 송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. 뭐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고 거기에 대한 물품 같은 거 쭉 적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렇습니다. 바로 invoice라고 하죠. invoice. 그래서 이 invoice라는 단어는 토익 공부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고요.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는 뭐 물론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invoice 하니까 뭐 invoice book 또는 invoice price 이런 식으로 명사를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또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. 이 부분도 같이 묶어두시는 것이 오늘 공부의 좀 핵심이 되겠죠. 자, 오늘 저와 함께 한 단어는 invoice였습니다. 네,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. 여러분한테 역시 좀 중요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간입니다. 그런데요, 가끔씩 이 질문을 받는데 독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이 마침표를 찍는 시간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앞에서 제가 강조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섞어서 좀 더 응용을 해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은 맞는데요. 독해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파트들에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더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?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오늘 공부한 거에만 집착을 꼭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앞으로 독해를 하는 데에서 응용을 할 건가를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꾸 작게만 보지 마시고 크게 넓게 멀리 보시는 습관도 필요합니다. 자,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. 오늘 마침표도 역시 두 가지만 찍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전략 마침표는요. 오늘 강조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두드러지네요. 바로 키워드를 놓치지 말아라. 키워드를 찾아라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문장이 웬만한 문장 길이라면 쭉 읽어나가면서 금방 눈에 띄는데요. 이 문장이 아주 긴 경우에는 흐름상에 놓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본인이 아는 방식대로 표시를 해두셔가지고 키워드를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유도하는 버릇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. 이 혼동을 유도하는 문제의 특징을 인식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붙여봤는데 오늘 공부했던 것을 예로 든다면은 아까 그 요일 같은 경우 날짜 같은 경우입니다. 그래서 숫자, 요일, 날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비교할 때 굉장히 빠르고요.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제 시간 내에 딱딱 계산이 됩니다. 찾아낼 필요도 없이요. 그렇기 때문에 paraphrasing 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한 요소를 점검하기 좋게 역시 좀 표시를 해 두신다면은 아마 앞으로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두 군데 전략 마침표 찍어봤습니다.
네,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갖다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어땠나요? 제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쉽다라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라는 공부를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이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읽어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시험과 연결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계시죠?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영어 시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영어 시험마다 독해 패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경우라면은 토익에서는 좀 비즈니스 쪽에 치우쳐가지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. 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. 문제의 기본적인 스타일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형이라는 것은 각각 시험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숙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.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마시멜로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잊지 마십시오. 항상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짜신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그만한 보답이 꼭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요,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신 분이라든가 나중에 혼자서 다시 해봐야 되는 분들 잘 알고 계시죠? www.ebs.co.kr에 들어오시면은요, 영어 단기 정보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VOD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, 그런 부분도 또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다 아시다시피 리스닝 존이 기다리고 있고요. 진아 선생님하고 라버 선생님하고 두 분이 수고해 주실 겁니다. 자, 그렇지만 골고루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어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난 이거 좋으니까 이것만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. 이 금요일 날도 꼭 잊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편식은 금물입니다.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요. 자,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또 다음 금요일 시간에 여러분들과 데이트를 하겠습니다. Okay, thank you for joining us. See you next time. Bye bye.